우려와 환희의 감정을 얼마든지 동시에 품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선전 노란잠수함입니다. 이번에는 이 책 팩트플리스 한스 롤스링이 쓰셨고 김영세 수출간의 이 책에서 제가 밑줄 그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그만큼 인류는 서로 큰 관심 없이 각자 잘 살아왔습니다. 팩트플리스는 그리 크지 않은 우리 행성에서 100억도 안 되는 인류가 서로를 잘 모르고 살아오며 겪는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 책의 가장 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1800년 31세에서 2022년 82세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본능이 있기에 실제보다 위험을 과대 인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간은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도 있어서 예전 어려운 상황에 대해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10페이지. 공포는 유용할 수 있다. 단 실제로 위험한 것에 공포를 느낄 때라야 그렇다. 6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낡은 명칭이 널리 통용되는 한 가지 이유는 워낙 간단해서다. 하지만 틀렸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절반으로 줄었다. 정답은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되었다. 인류는 모두 1단계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1966년까지 다수가 줄곧 1단계 삶을 살았다. 그때까지는 극빈층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이었다. 93페이지. 1960년대 세계 기대 수명이 낮아진 이유는 그해 중국에서 1500만에서 4000만 명,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른다. 굶어 죽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인재로 생긴 세계 최대 기근이었을 것이다. 104페이지. 고소득이라는 목표는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있지 않다. 장수라는 목표는 단지 더 오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 목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다. 그리고 104페이지의 아래쪽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통계가 많은데 어떻게 세계가 점점 더 나빠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109페이지.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착각에 빠져 더러는 스트레스를 받고 더러는 희망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126페이지. 아무리 공짜여도 노력 없이는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 수 없다. 공짜여도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죠. 137페이지. 20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부모가 낳은 자식 중에 평균 2명 이상이 살아서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된 유일한 시기다. 이건 좀 놀랐어요, 저는요. 이전에는 부모가 많은 아이들을 낳아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9남매 중에 막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위로 8분은 저는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외딸이었거든요. 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어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6.25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특별하게 사고나 이런 게 아니면 평균적으로 2명 이상 살아서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는 유일한 시기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자녀를 낳는 비율이 2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150페이지. 세상은 지독히 불공평하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 소득이 2배 증가하면 여지없이 삶이 달라진다. 나는 소득을 비교할 때마다 이런 식의 2배 셈법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돈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58페이지. 머릿속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다.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야기가 있는 정보, 즉 극적으로 들리는 정보다. 160페이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물어보면 거의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대답이 4가지 있다. 뱀, 거미, 높은 곳, 그리고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수긍할 만한 대답이 길게 이어진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바늘, 비행기, 쥐, 낯선 사람, 개, 군중, 피, 어둠, 불, 익사 등등.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뇌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진화와 관련된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조상은 신체 손상, 감금, 독에 대한 두려움 덕분에 생존율이 높아졌다. 이런 위험 감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공포 본능을 일깨우고 뉴스에서도 그런 본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날마다 볼 수 있다. 162페이지. 공포에 방해받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는 공포 본능이 세계관을 왜곡하는 탓에 해롭다. 168페이지. 2015년 세계는 9,000명이 사망한 네팔의 상황을 열흘가량 지켜보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다가 죽은 아이 역시 9,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카메라는 울부짖는 부모 품에 안겨 의식을 잃은 이런 아이들을 비추지 않는다. 멋진 헬리콥터가 내려오는 일도 없다. 172페이지. 기억하라. 상황은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아지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 173페이지. 1986년에는 전 세계에서 핵탄두가 64,000개 있었다. 지금은 15,000개다. 이처럼 공포 본능은 세계에서 끔찍한 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통제를 벗어나 위험 평가를 왜곡하고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다. 113페이지에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후쿠시마를 탈출했지만 이후 1600명이 더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방사능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방사능을 피해 도망쳤지만 방사능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1600명은 탈출 과정 또는 탈출 후에 사망했다. 이들은 대개 노인이었고 피난 그 자체나 대피소의 삶에서 오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능 공포였다. 183페이지. 공포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것에 주목하게 하고 실제로 매우 위험한 것은 외면하도록 한다. 212페이지. 80대 20 여러 항목을 나열한 긴 목록을 받아본 적 있는가? 그중 가장 큰 항목 몇 개를 찾아 그것부터 처리하라. 그 몇 개가 나머지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219페이지. 간극 본능은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나누고 일반화 본능은 우리가 저들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거는 마치 서울 사람들이 서울과 시골로 나누는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230페이지. 국가는 달라도 소득 수준이 같으면 삶은 놀랍도록 닮았고 국가는 같아도 소득 수준이 다르면 삶의 방식이 천차만별임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책 전체를 채울 수도 있다. 우리는 4만 장 넘는 사진을 확보했다. 사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종교나 문화, 국가가 아니라 소득이라는 점이다. 그 톨스토이인가요? 어떤 책이었는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 그런 문장이 있다고 그러던데 행복한 사람은 거의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이유가 다 제각각이라든가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275페이지. 언론의 의지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내 발 사진만 보고 나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발도 내 일부지만 꽤 못생긴 일부다. 내게는 그보다 나은 부위가 여럿 있다. 팔은 대단하지 않지만 꽤 괜찮으며 얼굴도 그럭저럭 괜찮다. 내 발 사진이 나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내 모습 전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304페이지. 비난 본능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다. 무언가 잘못되면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랬으려니 생각하는 건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그걸 원해서 그리 되었다고 믿고 싶고 개인에게 그런 힘과 행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진다. 그러지 않으면 세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고 무서울 테니까. 320페이지. 낙태를 불법화하면 낙태가 없어지기보다 더 위험해지고 그 결과 여성의 목숨을 잃을 확률은 높아진다. 323페이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일까? 20%, 50%, 80%. 정답은 늘 그렇듯 가장 긍정적인 수치다. 즉
80%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다. 불안정하고 정전이 될 때도 자주 있지만 어쨌거나 한 집씩 전기가 들어와 지금은 공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80%에 도달한다. 325페이지. 한마디로 개인이나 집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 비난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쁜 사람을 찾아내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항상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여러 원인이 얽힌 시스템이 문제일 때가 대부분이다. 세계를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누군가의 면상을 갈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334페이지. 지금 결정해야 하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 생각하는 방식을 오늘부터 바꾸겠는가? 아니면 영원히 무지한 상태로 살겠는가? 그건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데 이런 말투를 전에도 들어본 것 같지 않나? 영업사원이나 활동가가 딱 이런 투로 이야기한다. 지금 하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급한 본능을 자극한다. 이렇게 재촉하면 비판적 사고를 하기보다 빨리 결정하고 당장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침착하라. 그건 되게 사실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절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다. 이 책을 덮고 다른 것을 해도 좋다. 일주일 뒤나 한 달 뒤 아니면 1년 뒤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요점을 상기할 수도 있다. 그래도 늦지 않다. 사실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벼락치기보다 그게 더 좋은 학습법이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사람은 우리 조상이 아니다. 우리는 불충분한 정보로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364페이지. 날카로운 주사바늘 피, 질병이 공포 본능을 촉발했다. 일반화 본능은 나를 약탈자 유럽인이라는 상자에 집어넣었다. 비난 본능은 마을 사람들을 피를 훔치러 온 사악한 의사에 맞서게 했고, 다급한 본능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했다. 367페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과 호기심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겸손이란 본능으로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것이고, 지식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모른다고 말하는 걸 꺼리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것이다. 겸손하면 모든 것에 대해 내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항상 내 견해를 옹호할 준비를 해야 할 필요도 없어 마음이 편하다. 379페이지. 앞서 설명한 대로 세계에는 잠재적 위험이 많지만 그렇다고 출근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려와 환희의 감정을 얼마든지 동시에 품을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책 팩트플리스를 읽으면서 되게 제 관심을 끌었던 그리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선장 노랑이 점선이었습니다.